오늘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 이전에도 다른 용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용어들이 이제 생겨났지만 이 10세기 100년을 통해서 용어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면서 경영관리라고 하는 것의 이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는 용어의 유래에 앞서서 어떤 역사에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다라고 할 때는 시대 정신을 표현할 만한 새로운 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20세기 100년을 통해서 이 경영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도 수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19세기 말까지 그 이전에 18세기, 17세기를 포함해서 19세기 말까지는 이제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크게 쳐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감시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 이제 현장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용어가 바뀝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소위 근대적인 그 공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공장은 이 군대나 관료제의 더 이제 그 형태와 구성과 운영이 닮아 있죠. 그렇게 해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경영학이라고 했을 때 이 경영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정 용어를 빌려와서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포드의 포디즘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제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20세기 초반에는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이 20세기 중반에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제 이 대량 생산의 그 가격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가격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로 집약되는 어떤 경영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매니지먼트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 이제 MBO라고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하는 이 경영 용어도 이제 1950년대에 GM에서 컨설팅 활동을 했던 피터 드러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20세기 후반에 가면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감성 그리고 어떤 이미지, 브랜드 뭐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감성을 파고드는 그리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의 어떤 성실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기 100년은 슈퍼바이징의 끝에서부터 리더십까지 다양한 용어가 지층처럼 쌓여서 구축되어 있고 그것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징과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네 가지 지층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컨틴전시하게 상황에 맞게 표출이 되겠죠.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단순히 용어로 끝나지 않고 20세기 100년의 자동차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외부의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부의 고객에 대한 이해와 대우가 이 용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징에서부터 리더십까지 용어는 이렇게 바뀌어 왔다고 하면 외부 고객에 대한 이해와 내부 고객에 대한 인지상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살펴보니까 그 둘은 매우 밀접하게 같이 가고 있더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슈퍼바이징의 시대 때부터 리더십의 시대까지 고객에 대한 이해는 한 단계씩 깊어져 가는데요. 이 고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직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해줘야 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대우도 달라진 역사다. 그렇지 함께 공진화해온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슈퍼바이징의 시대 때는
고객에 대한 이해는 이런 거죠. 고객은 말이지 물건만 있으면 사는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뭐 대량 생산도 아니었고 어떤 장인이 어떤 그 마에스트로가 뚱땅거려서 만들면 돈 있는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이 그걸 산단 말이죠. 실용적 목적보다는 과시적으로. 그러니까 물건만 있으면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대에 포드의 생각은 뭐냐면 뭘 좀 가격을 확 낮추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귀족이 아니라 대중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 비용을 낮춰야 되겠다. 비용을 어떻게 낮추느냐? 단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하겠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시스템이 이제 소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포디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디즘에서 신용할 만한 품질로 아주 가격을 싸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시대 때 이제 오면은 이 가격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으니까 비가격 정책. 그러니까 근데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깊이 들어가 보면 고객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선택권을 좀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다양성이라든지 차별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은 고객이 물건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이해가 두 단계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의 시대에 오면 고객은 단순히 가격이냐, 품질이냐, 뭐 편의성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고객은 이미지와 정체성,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와 그 브랜드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 이미지와 정체성을 관리하고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직원들의 역할이 바뀌고 직원들이 그 역할이 바뀐 것을 수행하려면 경영 쪽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대우도 바뀌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바이징의 시대 때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급밖에 없으니까 노동 시간이 곧 성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징, 눈앞에서 현장 감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대에 오면은 가격을 위한 대량 생산, 규정과 절차 뭐 이제 이런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무엇을 필드 매뉴얼을 FM대로 트레이닝된 숙련공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업에서 최소한의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차별화를 시켜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매니지먼트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어떤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인이 이때 중요한 것은 감성이 아니고 지식이죠. 창조적인 지식인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은 학습 조직이 되고 개인에게는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고 결과로밖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 소통, 협력,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와 정체성이 중요해진 리더십의 시대에는 이 단순히 직원은 월급 받고 일하는 이제 뭐 이렇게 직원이 아니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파트너다라고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직에 대해서, 하나는 일에 대해서. 기업과 개인은 단순히 이제 근로관계, 계약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어떤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커미트먼트가 아니라 함께 비전을 일구어 나가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나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업의 정신이 강조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20세기 자동차의 그 역사로 본 그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그 상관도는 매우 높고 강력한데, 그것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부 직원에 대한 이해도 따라 깊어지고 대우도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이제 각각의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